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know, ing를 붙이면 knowing, 다 알고 계신 지식인들입니다. knowing. 제프리 페퍼라는 스탠포드대 교수, 세계적인 인적 자원 관리 분야의 대가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knowing이 중요했던 knowing. 이게 높으면 잘 됐어요. 대우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안다. 대학 졸업 안 해도 다 알아. 박사 안 받아도 다 알아. 구글 들어가면 다 있다. 문제는 doing, 실천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knowing과 doing의 갭이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절제를 모르세요. 도덕을 모르세요. 청렴을 모르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다 아세요. 그러나 행동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행동은 이성적으로 해요? 감정적으로 해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주로 많이 해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해요? 모든 사람이 나는 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지금 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95%가 감정적,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는 알아요. 이성은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행동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부부 사이 보세요. 싸우고 나서 후회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아내한테 대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럴 때 그냥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대답 안 해가지고 시간을 또 지체해야 되겠습니까? 사모님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고객한테 민원인한테 대들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열받아가지고 대들고 말아요. 그 열받는 상황, 이게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거든요. 감정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성은 결론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는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또 상황이죠. 상황. 내가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걸 우리 상황 논리라고 하잖아요. 자, 아무튼 우린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는 것, 이건 쉽지 않다. 아는 것은 두뇌, 이성의 영역이지만 하는 것은 감정, 그리고 몸의 영역이다. 몸의 영역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몸이라는 놈은요, 일반적으로 뇌의 지배를 받는데, 뇌 중에서도 어떤 뇌의 지배를 받느냐? 본능뇌와 감정뇌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본능뇌와 감정뇌는 일반적으로 게으르겠습니까? 부지런하겠습니까? 게을러요. 지금 편안함을 원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행동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행동으로 여러분 손깍지를 한번 껴주시겠습니까? 손깍지. 손깍지를 껴라고 해도 딱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 안 끼고 있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합니다. 자, 손깍지를 끼고 위로 기지개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손깍지 풀지 마시고요. 오른손 엄지와 왼손 엄지 중에서 오른손 엄지가 위로 올라가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른손 엄지. 네, 고맙습니다. 자, 왼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 손 한번. 네, 고맙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왼손 엄지가 올라갈까요? 나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데. 버릇이요. 네, 버릇. 다른 분들은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릇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대로, 무의식대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으면 계속 오른손 엄지가 올라갑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왼손 엄지가 올라가신 분은 계속 왼손 엄지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저는 이걸 언사행식이라고 하거든요. 언사행식, 말씀 원자죠. 생각사자, 행, 그리고 먹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제 했던 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1년이면 우리 몸의 세포가 98%가 바꿔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의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걸 바꾸면 우리 몸의 체질이 바꿔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안 바꿔지는 이유가 바로 이게 습관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말도 마찬가지고 생각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여러분 굳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굳어져요. 굳은 행동이 된다. 굳은 사고가 된다. 굳은 사고를 우리는 고정관념 이러잖아요. 고정관념.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의식을 해보겠습니다. 양손을 다 쓰면은 건강에 좋답니다. 더 창의적이 된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대로 한번 깍지를 깨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기지개 한번 반대로 끼고. 고맙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어떠신가요? 좀 불편하시지 않나요? 좀 불편하죠? 예,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뇌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쉬운 행동을 하거든요. 편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 올라간 사람은 계속 오른손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요. 왼손 올라가신 분은 계속 왼손만 올라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딱 하게 되면 한번 알아차림을 해보면 바꾸면 얼마든지 바꿔줘요.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해요. 이대로 놔둬버리면 또 오른손 올라가신 분은 며칠 있다가 손 올려봐라 하면 또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꾸 의식적으로 훈련하면 나중에는 오른손 왼손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양손잡이형 인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양손잡이였다고 하죠. 그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된다. 우리 무의식 속에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청렴교육, 절제교육 이런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뇌 속에 무의식 속에 청렴이라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온 99.9% 석기 시대인데 그때는 여러분 청렴한 놈은 다 죽었습니다. 우선 내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뺏어서라도 먹어야 생존에 유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생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먹는 걸 참지 못하고 채운 걸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깍지 깨기를 한번 해본 대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지금 끄덕끄덕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21세기에는 왜 이게 중요한지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의 말을 빌려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토플러 아시죠? 엘빈 토플러. 그냥 안다고 하시면 됩니다. 알면서도 대답을 못한 이유는 아시죠? 하는 순간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보는 놈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이 리더가 중요합니다. 이 리더가 토플러 예 하면 쫓아가서 누구냐고 물어봐요. 오늘 2차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엘빈 토플러가 다양성의 수용, 너와 나는 다르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의회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너무 다른 게 많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좀 가까이 계신 분들은 금방 보겠지만 제가 안경을 한번 벗어보니까 제 눈이 수술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까요? 한 것 같습니까? 또 다른 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창의적인 대답 처음이에요. 제가 묻는 대로만 대답을 해. 했다, 안 했다. 그런데 여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여러분 동구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의 7,000번에 가까운 대중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지금 처음이에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용감하게 해주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했다, 어떤 분은 안 했다. 어떤 분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다 달라. 그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제가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오늘 가버렸다 합시다. 궁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때 나는 궁금하지 않다. 아주 감수성이 없는 놈이에요.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인간이야, 인간.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이상한 신발을 신고 이상한 머리를 하고 가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21세기는 AI 시대가 온다고 저도 AI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AI는 이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입력을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이게 궁금하지 않아. 그런데 인간은 이게 궁금해. 이걸 따라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김의인 의원님하고 이 의원님이 친구를 합시다. 둘이 가시다가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합니다. 김 의원, 오늘 강사 수술했지? 그런데 저쪽 이 의원은 안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한 거냐? 이쪽이 말합니다. 그럼 그게 안 한 거냐? 그럼 한 거지.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뇌 속에요, 해마 속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숨어 있거든. 누군가 입에서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는 내가 말할 때마다 반대한다? 너 작년에도 그랬지?
그럼 저쪽에서 너는 이 자식아 너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다투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밥 먹다 싸우는 놈들의 특징이 그 문제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밥 먹다가 아내가 여보 이거 맛있지? 그러니까 남편이 먹다가 그래. 왜 표정이 그래? 네 표정은 원래 자기가 인간이 자기를 몰라. 여러분 이게 청년 절제고 제일 큰 핵심이 자기를 몰라. 자기를 모르니까 저는 복잡하게 생긴 놈이 상대를 쳐다보면서 네 표정은 그래. 그러다가 놀랍게도 맛이 없냐? 맛이 없으면 네가 해. 그럼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지. 내가 할까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요. 안 싸워요. 그러다 놀랍게 과거가 개입이 되면 그 조직은 망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누군가가 내가 오늘만 가지고 그러냐? 너 어제도 그랬어. 그럼 저쪽에서 너는 오늘도 그랬어. 그럼 이제 과거가 깊어져. 너는 오늘도 그랬어. 너 만날 때부터 그러더라. 그럼 그때 정도 우리 인간의 뇌의 이성적인 부분은 다 사라져버리고 감정과 본능, 동물 뇌만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부 싸움이 아니라 동물 싸움이 됩니다. 동물 싸움의 특징은 어떻게 할퀴든지 상대를 이겨야 됩니다. 이게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먼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만날 때부터 알아봤어. 네 아버지도 그랬어. 이게 문제입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어. 근데 그때 네 아버지가 미워요, 이뻐요? 아니 지금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네 아버지가 이뻐요, 미워요? 그럼 미운 사람한테 네 아버지도 그랬다, 아버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두 자로 줄일까요? 이 두 자로 줄이는 행동을 내가 직접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에? 자, 이 조직이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 이게 반응이 오잖아. 반응이 지금 그럼 저쪽에서 놀랍게도 한쪽에서 특히 이제 여자가 만약에 그랬다면 남자가 먼저 동물에서 인간이 먼저 돼가지고 아까 동물적으로 싸웠던 놈이 갑자기 인간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기준을 들이댑니다. 너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애비라고 했냐? 너 시아버지한테 그게 말이 돼? 야, 울산시내 아니 대한민국에 이런 여자 있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을 하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제안합니다. 동물 싸움 했으면요, 동물 싸움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싸웠던 걸 그걸 가지고 네가 누구라고 했냐고 뭐라고 했냐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만약에 다양성을 수용하면 김 의원님이 이 의원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의원 오늘 강사 수술했어? 안 했지? 그럼 이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안 한 거구나. 난 한 줄 알았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아니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서로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알아요? 나한테 물어봐야지.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해답을 그리고 정답이라고 들이댑니다. 여러분 정치에서도 중요하고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특별한 행동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자유로운 분위기고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말한 대로 너는 그러냐? 그래서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역시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래 네 말 맞아. 마음에 안 들면 너는 그러냐? 여러분 민원인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때마다 민원인 가르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고 내 말 들어보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셨냐고 그랬다고 확정적으로 대답하지 말고요.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너는 그러냐? 너는 그러냐? 그리고 오늘 제 강의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듣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럼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세상엔 제정신 아닌 사람 많습니다. 나도 제정신 아닐 때가 많고 너도 제정신 아닐 때가 많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 아닐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언제 제정신 아니죠? 술 취했을 때, 만취했을 때. 여러분 술 취했을 때 제정신 아닌 걸 인정해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또 언제요? 화났을 때. 여러분 화났을 때 제정신 아니죠. 그럴 때 인정해 줘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가장 인간적인 감수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날 때까지 끄덕끄덕 해주시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에 드시면 네 말 맞아? 안 들면 너는 그러냐?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제정신 아니네? 이러면은 쉽게 끝날 수 있다.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다. 제가
약속 시간 1분 전에 끝나는 기적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빨리 끝내겠다. 자,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끄덕끄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혹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억울할 때 있으신가요? 억울할 때. 아니, 우리 직장 생활에도 억울할 때가 있고요. 아마 의정활동 하셔도 억울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집에서도 부부끼리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의원님 대단하십니다. 보세요. 억울할 때가 있어. 이 말을 남자들이 이걸 안 해.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항상 억울해요. 항상. 저는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억울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늘 저한테 섭섭해해요. 뭐예요 그럼? 나는 억울하고 내 아내는 섭섭하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 자신, 나 맞죠? 나예요. 그럼 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 그럼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옳아요? 네가 옳아요? 이 대답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옳죠.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옳아. 그럼 누가 틀렸어요? 네가 틀렸어. 그럼 여러분 두 사람 소통되게 하기 위해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바꿔야 돼요? 틀린 놈이요. 틀린 놈이 바꿔야죠. 그 누가 바꿔야 돼? 네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동의하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대 사회가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잘 알아. 그런데 내가 옳아. 네가 틀렸어. 네가 바꿔. 모두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모두 그래. 특히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제 아내를 바꾸려고 수없이 애를 썼습니다. 제 아내한테 끊임없이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지 않냐고. 바꾸라고. 그럼 나는 논리적 이성적으로 맞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상대는 바꿀 줄 알았어. 그런데 제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바꾸라고. 바꾸어, 너나 바꾸어. 여야가 바꾸어, 너나 바꾸어. 노소가 바꾸어, 너나 바꾸어. 노사가 바꾸어, 너나 바꾸어. 부부가 바꾸어, 너나 바꾸어. 부자지간에 바꾸어, 너나 바꾸어. 이게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아니냐.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동의하시면 끄덕끄덕만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 내가 옳고 네가 잘못했어. 네가 바꿔야 돼.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훈아 선생의 테스형을 좋아합니다. 테스형한테 묻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는. 그걸 지금도 모르겠대. 왜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했는데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을까? 물론 철학자들은 그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골치 아픈 놈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가장 단순한 게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눈 얘기를 했는데요. 이 눈이 사실은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니까 여러분 의견이 달랐는데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마음속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너는 하면 이렇게 할래? 답변이 됐습니까? 그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 지금도 이걸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로 강의 활동이 옛날보다 좀 줄었어요. 이제 줌 강의를 많이 하게 되고 줌 강의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뭐 사람 막 수백 명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이 강의 울산시청에 와서도 500명 이상 모아놓고 청렴특강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런 강의를 좋아하는데 막 보세요. 소리치게 생겼죠? 그냥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용히 줌 강의를 하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한 3시간 걸려서 집에를 오는데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 모시고 혼자 사시는데 저 아내하고 앞에 타고 제 어머님이 뒤에 타셨어. 그런데 이 노인네가 잠을 안 자. 어머니 주무시라고 그래도 잠을 안 자고 여기저기 구경하시다가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졸지 말라고. 나는 그래서 아들이 오랜 시간 운전을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자고 운전하냐?
뒷좌석에서 보니까 내가 눈이 작게 보이더래. 작게 보여. 겁이 나더래. 그래서 자꾸 자냐고 물어봐도 안 잔다고 하더래. 그래서 자꾸 쉬었다 가라. 여러분, 전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오래전에 제가 옛날 직장생활 처음 할 때,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대리급으로 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상무님을 모시고 상가집을 갔다 오는데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 상무님이 뒤에 타시고 하시는 얘기가, 야 조영근, 졸리면 쉬었다가. 괜찮습니다. 자꾸 졸리면 쉬었다가 래. 저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잠깐 차를 세워보래. 자기가 운전하겠대. 당시 상무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20세. 옛날 같으면 거의 아버님 뻘대. 20세인데. 그런 분이 자기가 직접 운전하겠대. 저는 마음속으로 충성! 존경의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운전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상무님을 정말로 존경했습니다. 한 달간. 한 달 후에 임원에 의해서 그 상무님이 2차 가가지고 술을 한잔 하시면서 한 달 전에 조영근이와 상가집 갔다 올 때 겪었던 모험담이 뭐야? 모험담이. 나 그분하고 위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옛날 상가집 가면 고스톱 치잖아요. 좀 높이 하면 그걸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나 그런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험담이 뭐냐? 뒤에서 타고 가는데 이 자식이 졸음운전을 한 게 아니라 자고운전을 하더래. 자고운전. 아예 자고운전을 하더래. 그래서 무서워서 쉬었다 가라고 그래도 고집이 세서 안 쉬더래. 여러분, 충격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그 전까지 그 어떤 사람도 저한테 네 눈이 졸리게 생겼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쁘다고만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쁜 줄 알았습니다. 난 이 정도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졸리게 생겼다니, 그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입니까? 뭘 했느냐? 의식. 무의식적으로 살다가 의식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챘다는 얘기입니다. 내 눈이 졸리게 생겼다는 걸 알아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알아채니까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내 눈을 보면 창피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혼자 설렁탕을 먹고 있는데 설렁탕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다시 오더니, 손님 졸리세요? 여러분, 졸면서 설렁탕 먹는 놈 봤어요? 정말로 저는 설렁탕을 다 먹지 못하고 바로 나와서 제가 아는 안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말을 못해 웃느라고. 그리고 첫 마디가 말할 걸 그랬다고. 차마 말을 못했대. 차마. 그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잡자고. 자기가 수술해 주겠다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술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오늘 스케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아무튼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쉽다, 어렵다? 네, 어렵다.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왜 자기가 자기를 모르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자기 위주 편향 때문입니다. 자기 위주 편향이요. 저는 그냥 쉽게 자기 편향이라고, 뭐 에고센트릭 바이어스 막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그냥 쉽게 자기 편향 때문에, 자기한테 편향돼 있다. 여러분, 이건 동의하십니까? 왜 자기한테 편향돼 있느냐? 여러분, 또 사례를 하나, 여러분 혹시 졸릴지 모르니까, 제 눈 보면 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강의 바쁠 때인데, 그때가 사천,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연수원이 있어요. 그 연수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신문을 보다 제주도 올레길도 좋은데 지리산 둘레길도 좋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소통 불능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정보인 줄 알아, 정보. 지리산 둘레길도 좋다고 이렇게 알아듣는 남편이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면허증을 안 땄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지리산 둘레길도 좋은데? 그러면은, 그래, 거기 좋아! 이렇게 끝난 놈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뭐야? 지리산 둘레길 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놈이 있고, 더 나쁜 놈은 이걸 알고도 안 가는 놈이 있어. 이걸 알고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여성의 파워가 점점 세지고 집에서 제가 제 아내를 당해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연수원에
그 호텔처럼 아주 좋아요, 연수원이. 연수원에서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침 9시 강의 11시까지 아침 9시 강의를 하고 제 아내하고 거기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전만 찍자. 그래서 이제 산청 IC라는 곳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인터넷에 지도에서 본 곳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이제 제 아내하고 둘이 올라갑니다. 옷을 다 갈아입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제가 머리 모양이 이러지 않았어요. 눈짓도 안 챘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너무 경박하게 하죠. 제가 머리를 썼거든, 머리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요, 정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는 이걸 쓰기 전이니까 아마 제 조영근 자기개발 TV를 보면 옛날에 쓰기 전에 강의한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그걸 보면은 그렇게 많이 벗겨진 건 아닌데, 아닌데, 뭐 또 그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걸 쓰지 않은 상태에서 모자를 쓰고 제 아내하고 둘이 아웃도어를 입고 이 산을 올라가는데 그 마을 옆으로 쭉 길이, 아스팔트 길이 다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쭉 걸어서 올라가는데 도통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물어볼 수 있는 주민들이 안 계세요. 아마 그때가 봄 한 5월쯤 됐는데 전부 일터에 나가셨는지 안 계셔. 한참 가는데 저 앞에서 한 중년 남자가 혼자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오는 거예요. 얼핏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한 7, 8살 더 들어 보여. 아마 그놈은 나를 보고 한 10살 더 들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우리 그렇죠? 우리 여기 남자분들 혹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친구 만나면 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적게 들어 보여요? 더 들어 보이죠? 그래서 더 들어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야, 너 왜 이렇게 너 너무 나이 들어 보이네? 그럼 저쪽에서, 그래? 너는 이 자식아, 너는 더 들어 보인다. 이럴 때 있죠. 참고로 게일 쉬라는 미국의 요리 작가가 세계 30만 명을 연구했는데 중년 남자의 공통된 특징이 지 나이를 5살에서 15살 아래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년 남자의 나이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이다. 동의하십니까?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님 연세도 저하고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10살 아래로 봐주면 됩니다. 10살 아래로. 의장님, 오늘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 좋습니다. 50대인 줄 알아? 여러분, 함부로 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딱 보자마자, 의장님, 연세가 저하고 비슷하네요? 이게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자마자 묻고 싶었어요. 여기 고동제까지 가는데 이 길이 맞나요? 이렇게 묻고 싶어서, 안녕하세요. 고동제까지 가는데 이랬는데,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친구가 갑자기 저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달려오면서 하는 얘기. 이봉주 선수 맞죠? 나한테 이봉주래요, 이봉주. 이봉주 선수 맞죠? 정말 나는 충격받았어요. 아니, 지금 이봉주 선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예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또 몸이 좀 그러셔가지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국보급이었죠. 저한테 이봉주 선수 맞냐고.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딱 잡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바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상대한테 따질 때는 맨 얼굴로 따지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웃으면서 따지면 유머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왜 시비냐고, 웃으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왔는데 자기가 이봉주 선수를 좋아한대요. 갑자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어. 이거. 그리고 이봉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놀라운 성향이 있어요. 이걸 confirmation bias,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이봉주 선수 좀 닮았네,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입니다. 닮았네 했는데 이게 진짜네.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자기가 먼저 이봉주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반가워서 먼저 말을 걸고 싶었는데 옆에 여자분이, 사모님이 계시더래. 이봉주 선수 사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않고 옆으로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봉주 선수가 마침 말을 먼저 걸어주더래. 그래, 너무나 반가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봉주 선수 맞죠?
한 거예요. 제가 시효 과정 강의할 때 이봉주 선수의 그 트레이너가 아니라 그 구단주였던 분, 그분 한 분이 저한테 그때 요걸 쓰기 전에 정말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눈이 닮았다고, 눈이.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닮은 게 좋은 건 나쁜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무튼 그날 만약에 제가 먼저 묻지 않았다면 그분은 이봉주 선수를 좋아했지만 이봉주 선수가 여자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냥 옆으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놈은 서울 올라가서 분명히 술 한잔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지리산에서 이봉주 선수 봤다고. 그런데 이봉주 선수가 여자하고 같이 산에 왔더라고. 내가 100% 봤다고, 100% 봤다고. 그럼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혹시 이봉주 선수 사모님한테 들어갔다. 그럼 그분은 그날 지리산 안 갔거든? 안 갔잖아요. 왜 끄덕끄덕 안 하고 또 그 안 갔다고 또 증명을 해야 되나요? 안 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봉주 선수 부인이 이걸 알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그래서 팩트플리스라는 책이 그렇게 잘 팔렸고, 그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서 나눠줬잖아요. 우리는 사실 아닌 사실을 여러분 내 뇌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자기 편향, 확증 편향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편향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인간은 이렇게 자기한테 편향이 돼 있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고등학생의 70%는 자신의 리더십 수준이 평균 이상이다. 미국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90%는 자신의 운전 실력이 평균 이상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객관성을 전혀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혹시 나보다 먼저 간 놈 욕한 적 있어요? 아니, 내가 운전할 때 쫙 지나가는 차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있다고 하면 강의 끝난다니까요. 이게 별것 아니잖아요. 있죠? 예. 그럼 여러분 앞에서 그냥 미적거리면서 초보 운전 달고 늦게 가는 놈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놈 욕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욕해요, 지금? 빨리 간 놈은 빨리 간다고 욕하고, 늦게 간 놈은 늦게 간다고 욕하고. 그럼 누가 지금 제대로 가고, 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만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편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누가 너 잘못됐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불편해요. 이거 고쳐라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늘 윗사람들한테 이거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장난하냐 하면서, 여러분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요 너 두고 보자 하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랫사람이 사실은 제대로 말해줘야 되거든요. 의원님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 생각 한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러면 의원님이 뇌가 골치가 아파져요. 뇌는 놀랍게도 게을러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근육이 쓰는 에너지의 22배를 뇌가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편하기를 원하거든요. 뇌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